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윤쌤 강에 다 있다. 역시나 윤쌤 시험 특강, 저는 미라클 사회 역사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5-3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확산 공부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은 딱 두 글자, 사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부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대충 읽고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림입니다. 도대체 사림이라는 이들이 누구며 이들이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들로 인해서 조선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오늘 하시는 내용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스토리가 핵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암기하는 것보다 이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스토리에 집중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집중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생님 수업 출발하도록 할게요. 교환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칠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1번 사림의 등장. 사림, 그들은 도대체 누구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사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림과 적대 세력, 서로 굉장히 싫어했던 세력, 훈구가 누구인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괄호 1번 훈구와 사림 이야기,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구는 누구고 사림은 누구냐? 그 훈구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조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중앙에 이제 왕 밑에 여러 가지 우리 배웠잖아, 정치기구들. 이 정치기구에서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들을 전부 다 훈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 훈구라는 세력은 언제 형성이 되느냐 들어갑니다. 조선의 7대 왕, 태정태세 문단세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지? 조선의 7대 왕 세조, 무서운 사람이죠. 자신의 조카이자 6째 왕이었던 6대 왕이었던 단종을 폐위시킨 후 결국은 죽여버리고 왕위를 뺏은 사람이 세조야. 이 세조가 왕위를 찬탈, 그러니까 조카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킬 당시에, 즉 세조가 왕이 되는 걸 도우면서 공을 세운 신하 세력들, 그들을 우리가 훈구라고 하는 거야. 세조를 왕 만들어준 거잖아. 얼마나 고위 관직을 차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조가 왕이 된 다음에 중앙의 권력을 독점을 하면서 떵떵거리는 세력이 형성되는 거지. 그들을 우리가 훈구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이 훈구는 경제력이 어땠느냐?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비들을 소유하면서 대지주, 큰 땅을 가진 땅 주인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중요한데요. 그들의 정치적인 입장, 성향은 어땠냐면은, 얘네들은 중앙의 정치기구에 몸을 담고 있잖아. 지방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치적으로 지방의 양반들에게 권력 조선한데,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중앙의 정치기구, 왕과 중앙의 고위 신하들,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훈구는 중앙 집권 체제를 추구했어요. 중앙으로 권한이 집중돼야지만이 정치가 잘 돌아간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죠. 사림, 그들은 과연 누구냐? 사림이라는 애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 고려 말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고려 말에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등장한 똑똑한 이들, 신진사대부 생각나? 이 신진사대부들이요, 개혁의 방향을 놓고 고려 말에 입장이 두 개로 갈라졌었어. 새나라 조선을 만들자, 이게 급진파 신진사대부였고, 안 된다, 어떻게 고려를 배신할 수 있느냐, 고려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개혁을 하자, 그들을 온건파 신진사대부라고 했는데, 사림은 그 온건파,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의 제자들이야. 조선 건국에 반대했으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그 당시에 중앙으로 진출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냥 제자 양성하고 성리학 연구하고 이런 거 했던 거예요. 당시에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길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길제가 막 제자 양성에 힘을 쏟았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에서 제자들을 양성했던 길제 어떤 학문적인 성향을 이어받아서 지방에서 열심히 책 보고 글 쓰고 또 제자 양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세력이 사림이었어요. 중앙정치 진출했어 안 했어? 안 하고 있었던 이들이란 말이야. 사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네들은 경제적으로는 어떻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느냐? 경제적으로는 뭐 훈구파만큼 관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냥 지방에서 나름대로 존경받고 먹고 살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중소지주 정도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 아주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이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떠냐? 자기들이 지방이 기반이잖아. 얘네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권력이 너무 한 군데로 집중되면 나라는 절대로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지방의 양반들이라든지 지방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권력이 분산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걸 향촌자치라고 얘기합니다. 향촌자치.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 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왕도정치야. 왕도정치란 어려운 말이 아니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분명 왕이지만 왕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어. 왕이 도덕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도덕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왕과 신하들이 함께 이끌어 나가는 정치, 덕을 가지고 행하는 정치, 그게 왕도 정치예요. 사림은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뭔가 성향이 되게 다르다는 걸 알겠지, 그치? 얘네는 중앙에 있고 얘네는 지방에 있어요. 부딪힐 일이 없었어. 그러다가 드디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사림들이 정계, 중앙의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하느냐?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9대 왕 성종 때였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9대 왕이죠. 성종 때, 이 성종이 굉장히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인데 성종이 왕이 될 무렵에 중앙에 이제 훈구들, 공을 세운 신하들, 훈구 세력이 너무 득세를 하는 거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제 성종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보니 이 훈구 세력들, 공신들의 권력을 약간 견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얘네들을 조금 눌러줘야 되겠어. 고민을 하던 성종이 지방에 학문을 연구하고 덕망이 있는 사림 세력들이 있다더라. 그 깨끗하고 청렴한 사림들을 중앙으로 불러 올려서 관직에 임명을 한 다음에 훈구하고 서로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성종이 사림들을 훈구파 견제 목적으로 불러 올리면서 최초로 사림들이 중앙 정치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앙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사림들 대부분이 어디 관직에 임명이 되냐면 삼사가 어디예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말하는 거죠. 3사에 진출하는 거야. 3사가 하는 역할이 뭐니?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이야. 잘못된 걸 비판하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이 청렴결백한 사림들이 중앙으로 와가지고 3사에 임명이 되어서 봤더니 공 세웠다고 떵떵거리면서 막 자기들의 어떤 그 안락함과 자기들의 어떤 배부름만 생각하는 이 훈구파가 참 잘못하는 게 많거든. 사림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3사에 진출한 사림들이 훈구 세력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열받겠어요? 훈구파가 열받죠. 저것들이 뭔데 갑자기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판에 와가지고 뭐 우리 보고 잘못했다 잘했다 뭐야 저것들 하면서 사림하고 훈구하고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거야. 사림과 훈구가 사이가 나빠졌어요. 사건이 빵빵빵빵 터집니다.